예, 예.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뿌리가 이렇게 돼요. 그 사랑, 우주의 그 정체성이고 또한 전체성인 그 사랑, 그죠? 여지없는 순수함의 절정. 참 멋지죠. 성스러운 초월적 지성.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로 의지적 내면화를 이룬 거다. 즉,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이미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실제 현실 삶에서도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 영혼,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구체화된 게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영혼.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러한 영혼은 어디에 있냐.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이해하셨잖아요. 빙산 본체 다다. 빙산의 일각도 해당되고, 빙산의 본체도 해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안과 밖에 동시에 다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빚어질 수가 있냐면, 그러면 누구나 다 영혼이 똑같은가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달라요. 자, 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인간이죠. 근데 저마다 생김새, 특성, 그의 고유한 어떤 특기량, 성격, 품성이 다 다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 영혼에는 어떤 게 있게 되냐면 그 영혼의 밀도, 정도, 영혼의 고도, 영혼의 속도, 영혼의 깊이, 영혼의 폭, 이런 게 저마다 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안과 밖에 동시에 있는데, 근데 그 영혼의 크기가 있어. 크기가 바깥으로 얼마만큼 확장되어 있는가, 스스로 얼마만큼 커져 있는가, 그것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요 그랬잖아요. 확충되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영혼의 크기가 실은 저마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기본적으로 안과 밖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자리하게 되냐면 확대와 확장과 확충, 이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얼마나 확대하고 확장하고 확충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그의 안에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는가, 또는 그의 밖에 얼마만큼 넓게 만져 있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영혼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개념이다. 이 말.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새로 일궈가는 개념인 겁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일군 만큼, 자신이 일궈내는 만큼 그의 안과 밖에 동시에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막 내 것, 그 다음에 내 바운더리, 내 식구, 예를 들면 이런 데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한정되잖아요. 그럼 어쩐단 말이에요? 그의 안과 밖에 있는데 요만큼 밖에 있고 요만큼 안에 있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러는데 그죠? 우리 인류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죠? 또 그 다음에 함께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기계와 기상, 그런 웅비함을, 그 마인드, 그 컨셉을 크고 넓고 깊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의 안과 밖이 확대, 확장, 확충을 해요. 그만큼 영혼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완벽히 커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이 빙산 자체가 되죠. 그러면 만유 자체가 되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개별 영혼은 이제 이 개별 영혼의 실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 봅시다. 잠은 시면으로 젖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잠은 일단 영혼으로 젖어드는 거다. 근데 영혼 중에서도 뭐 감정, 사고 이런 데가 아니죠. 자기 축도 아니고 자신 축. 그 중에서도 첫 출발점이 시면, 신중, 참 나의 초소. 이게 태초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처음 자리. 그러니까 가장 참다운 자리. 가장 옳고 바른 자리. 가장 정수의 자리. 그거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잠이 들게 되면
이 시면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시면으로 다가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로써 이제 꿈이 다가와요. 다가와. 그러면 시면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꿈과 내가 만나는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가 시면이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조우를 이루는 거예요. 꿈이 여기서 도모가 되는 거예요. 시면에서. 시면에서 도모된다는 말은 그만큼 꿈이 정수입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 말이겠죠. 자, 그거는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해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잠. 누구나 다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잠의 이 신명화. 자, 보세요. 낮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어. 굉장히 수고롭게. 그죠? 그러면 막 지치고 피로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다 어떻게 하죠? 자죠. 자면 그 다음날 어째요? 개운하죠. 그래서 또 그 다음날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봐요. 낮 동안에 굉장히 피곤했어. 그 다음날 또 밝았어. 근데 그 사이에 밤이 돼서 내가 잠을 잤어. 그러면 이 잠 동안에 이게 다 풀어졌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잠이라는 게 묘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시면으로 젖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면은 참 나가 있는 그 신주, 태초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면은 뭐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냐면 나의 본질 중에 본질에 자리한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무한한 동력원이자 마르지 않는 수원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면. 무한한 동력원이자 마르지 않는 수원지. 이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면 무한한 동력원이자 마르지 않는 수원지로 내가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한 동력원에서 무한한 생명력을 조달받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그 다음에 마르지 않는 수원지가 이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어떤 생명들을 거기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어제 피로에 의해서 막 쌓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개운하게 해소되어져요. 큰 수술 저기 하고도 주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잠자는 사이에 치유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도모가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면으로 젖어들어. 시면이 바로 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자죠. 하루 24시간인데 한 8시간, 6시간 모으고 3분의 1,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낭비처럼 느껴져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잠을 인생의 3분의 1을 자야 되지? 바로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재충전이 되어지고 여기서 조달 공급, 온갖 내 삶의 영양소와 자양분을 조달 공급받게 되어져요. 자, 우리 글을 한번 봐보시면요. 이 젖어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요리 생각해 볼까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기 때는 그 젖이 온갖 자양분이잖아요. 그죠? 그 엄마의 젖이 무한한 동력이 마르지 않는 수원지예요. 애기한테는. 자, 시면으로 젖어든 거죠. 그러면 시면으로 젖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일어나요. 이게 우리 한글 젖을 얻게 돼요. 온갖 자양분 영양소를 공급받고 조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기 충전이 되고 혈기 왕성한 상태로 싹 개운하게 쫙 하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뭐냐면요. 이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엔트로피 감소기에 해당해요. 이래서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자게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 감소기. 이 잠은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이제 이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화된 물적 실제는 뭐냐면 다 엔트로피 증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엔트로피 증가계. 즉 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질서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노화 현상이라든가 그 중고차 된다거나 아무리 번듯한 집이라도 그냥 방치해 놔버리면 다 폐가 돼가지고 다 스르르 무너지잖아. 이게 다 엔트로피가 지금 무질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은 뭐냐면 엔트로피 감속에 거꾸로 간다. 가역적이다 이 말이에요. 가역적인 세계, 그게 잠의 세계란 말이거든요.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롭게 다시금 재구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면은 피로도 풀리고 생각도 말끔해지고 개운해지고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이 잠의 세계가 반드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잠이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시면으로 젖어들므로써 시면에 있는 그 무한한 동료원, 말하자면 수원지에 이어지고 거기에 내가 다가감으로써 거기에서 무한한 동력을 얻어 말하자면 수원지를 나에게 공급받게 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잠이 그래요. 그죠? 엔트로피 감속에다. 멋지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오랜 시간 자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잠을 주무셔야 해요. 단 1시간이라도 시면으로 젖어듦의 잠을 자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 밀도 농도의 문제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보면 그 잠 못 주무시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 요즘에 그런 현상들이 그런 환자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요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시면으로 젖어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이 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노? 잠 못 드는 걸 뭐라 그래요? 불면증. 네. 불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게 잠인데 우리에게. 근데 이 잠을 못 들게 한다. 이거는 굉장한 방해 요소인 거예요. 굉장히 자신을 손해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 만한 반드시 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러면 이제 이 관련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성찰을 해야 해. 왜 내가 잠을 못 드는 건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이제 요렇게 출발해야 이 불면증에 대한 본질적인 그 해결책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멋지죠? 오늘 한글날이라니까 참으로 멋지죠? 이거 한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노?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됐다. 그죠? 왜 다가오느냐? 내가 다가갔기 때문에. 그 뭘로 내가 다가갔지? 잠자는 겁니다. 잠이란 시면으로 젖어듭니다. 시면은 뭐냐면 내 영혼의 가장 참으로 참 있는 처음에 그곳, 이게 시면이에요. 여기 참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면의 요체를 참나라고 해요. 그 참나의 초소를 심중이라고 하고 여기가 태초 개념입니다. 그거 이해하셨잖아요? 그거는 무한한 동력원이고 말하자면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 요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면서 그 중에서도 이 시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여타 종교들이나 참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래 이제 그 표현이 합당하죠. 맞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참나를 진정으로 찾아야 해.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완전히 형식적인 고정화된 참나 개념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참나가 어째요? 끊임없이 새롭게 일궈지는 개념인 거예요. 즉 진화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아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나가 요거예요. 2kg에 정 6년체예요. 이렇게 고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강물이 자기 자신이라, 강물이 자기 참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유동성, 도도당당한 그 흐름, 그죠? 그게 그 자기 자신 영혼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탁 해버리면, 그 물이 그냥 흙탕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맑히고, 그죠? 도도하면서도 아주 청량하고 깨끗한, 그 투명한 물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여건을 준비하는 거. 그게 이제 기존 자기의 죽음. 그랬었잖아요. 기존에 자신의 얼룩대, 왜 아상인상 중생의 수자들, 기존의 자기요. 가시지 않는 남아있는 역시 홀로 외로운 오만한 편. 그것이 걷어져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져요. 저 보세요. 해는 항상 떠 있죠.
땅에서 보니까 흐린 날 있고 맑은 날이 있지, 비행기를 타고 조금 올라가 보세요. 구름 위로 올라가 보세요. 항상 해 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맑다, 흐리다 개념은 땅에서 개념인 거야. 높이 날아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날개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겪는 그 현상이란 말이야. 그럼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버리면 항상 대면천지고 대광명이고 그거란 말이야. 이게 본질이죠. 그죠? 그 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그게 기존의 자기. 그러면 해가 싹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굳이 첫날이 떠나서 그냥 죽으라고 수행하고 수도하고 아니고, 그런 게 잘 쓰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먹구름, 이거를 걷어내세요. 기존 자기를 완전히 다스리세요. 제도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심연을 저절로 와, 너무 멋지죠. 이게 엔트로피 감소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자, 됐죠? 이게 다가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 심연에서, 잠자는 동안 그 심연에서 꿈을 꾸게 돼요. 여기서 꿈이 도모되어져요. 응? 자, 이제 구체적으로 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꿈은 그 잠도 마찬가지고, 이 영혼 세계의 열림인 거거든요. 영혼 세계 듬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면은, 잠이 들게 되면 물질 역시 천진난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아주 그냥 순수한 상태, 그냥. 그러기 때문에 영혼이 물질 육신을 완벽하게 100% 활용할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영혼의 그 뜻, 그 의도, 그 의지를 완벽하게 물질 육신에 전할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그게 꿈이잖아요. 꿈으로써. 엊그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일러줌이라고 했죠. 그 벤젠 화학구조의 고리구조,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더라. 그 꿈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문희. 김유신 여동생 문희. 왕비가 그렇게 해서 됐다? 그런 게 꿈이다. 몸 안에 강.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데 엄연히 있는 상상 그 이상이 있음. 그게 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완벽하게, 이게 이제 꿈이 도모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꿈이 이제 여기서 요리로 전하는 거거든요. 영혼에서 물질 육신으로. 그래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서 내가 알아차릴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영혼이 일러준다니까, 영혼이. 근데 낮에 일러줘봤자 이게 온갖 가지 정보며 뭐며 생각이 마저 그냥 기존에 자기가 그냥 뒤범벅이 이게 막 뒤집박도 돼 있으니까 이게 아무 영혼이 아니야, 야,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라니까. 해도 이게 안 들려. 그래서 물질 육신이 그냥 천진난만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어떤 통제도, 자기 어떤 기존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맛본 걸로, 아, 이건 이거야. 뭐 이렇게 결정 안 하는 순수한 상태로 가니까. 그게 이게 100%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래서 이제 꿈을 꾸고요. 자, 그러면 그 꿈은 이제 나의, 자, 다가오는 이해했죠? 이제 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 요 나의는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자, 꿈은 나의요. 꿈은 뭐냐면, 꿈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바로 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나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꿈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는 꿈은 바로 너의 이야기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꿈이 됐든 그 꿈은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 나의 이야기가 다가오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바로 나의 얘기다. 자, 그래서 꿈은요, 대체로 보면 이제 어쩌냐면, 바로 나의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꿈의 대부분이니까 거의 한 90% 이상이겠죠. 95% 이상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은 나의 이야기이고, 근데 또 요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나의 얘기라고 그랬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그것도 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100% 나의 얘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드물게. 대부분은 나의 얘기인데, 드물게 우리의 이야기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꿈은, 이거 보세요.
여기 이야기 그랬죠. 이야기. 꿈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 너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의 얘기고 드물게 어떤 꿈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의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우리 속에는 우리는 어떤 개념이죠? 나, 너의 절묘한 하나 되는 개념이죠. 이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 다 나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쩌냐면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누구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드물게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요 보통 이제 이렇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꿈인데 꿈을 꿨는데 홍길동이 나와. 아니 이제 홍길동이 나와. 옆집 아저씨가 나와. 그래서 꿈을 다 꿨어.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있을라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얘기다, 나의 얘기. 옆집 아저씨로 투영된 나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로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이 각색 있죠. 각색되어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옆집 아저씨 같은 상태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 옆집 아저씨한테 갖고 있는 이미지 그거를 거기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 아저씨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 꿈을 내가 왜 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는 꿈 안 꾸가니?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리에로 투영된 내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꿈을 해석하는데 이제 굉장히 아이고 내가 옆집 아저씨 꿈을 꿨다. 아니야. 내 얘기야, 내 얘기. 그렇게 투영되어지. 그 다음에 옆집 아저씨 꿈이면서 또한 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둘 다 바로 나의 얘기예요. 이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나하고 친밀하게 연결되어진 그 상호작용하는 우리로서 누구에게 필요한 그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그 상대가 너무 어려, 예를 들면. 철부지야. 그러면 그 어른된 이가 꿈을 꿔야 이 철부지한테 뭐가 필요하다 이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드물게 우리의 얘기. 그러나 그것도 나의 얘기다. 그죠? 이거 이해됐죠? 꿈이 그래서 바로 나의 얘기다. 그래서 모든 꿈의 내용은 뭐냐면 내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얘기다. 자, 이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꿈은 내 얘기죠. 내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 시면, 참나, 무한한 동력이자 말지 않는 수원지, 그 시면에서 저주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나의 얘기, 그렇게 들려주는 셀프 메시지로서 나의 얘기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나. 여기서 무엇이 도모되어 있는데 이 다가 좌우되는데, 그 다음에 이 영혼이 그렇게 되면 물질 육신까지 좌우되고 이것이 결국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참인 처음의 자리를 했죠. 여기에서는 가장 옳고 바르고 참된 정수 중에 정수가 여기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꿈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꿈의 목적은 뭐냐면 그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삶, 이것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안내서, 그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일구세요. 이거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이 자기 자신이 나죠. 본질의 나죠. 그 본질의 나가 잠에 젖어든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래서 이걸 셀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늘 개념이죠. 여기 시면, 근본, 기본, 이 자신이 된 우주적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세상적 자신, 딴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꿈은 뭐냐면 하늘 메시지인 거예요. 내 속의 본질의 하늘이
밖에 드러나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고로운 나, 땅이 나에게 보내는 셀프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메시지가 왜 오냐? 그 목적이 뭐냐? 성공하세요.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세요. 즉, 우리 계속 표현해 왔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존재의 장엄함을 완전히 꽃피워내서 여한없는 삶을 사세요. 이러라고 그 메시지가 와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삶. 그럼 이제 꿈은 어떤 걸로 대체적으로 이야기 되어질까 이걸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요. 첫 번째 바탕이 현재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죠? 그죠? 두 번째 바탕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상, 다양한 현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현재와 현실과 현상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냥 근본 요소들이에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을 각각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저마다 차이가 생겨나게 되죠. 그죠? 누구는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는 실패하고 낙담하는 사람,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네. 현재와 현실과 현상. 이게 우리 삶의 근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도에서 됐고, 모든 있음은 세 가지로 있죠. 비구체화된 있음, 우주, 구체화된 있음, 세상, 주체적 있음, 인간이겠죠. 자, 각각 그렇게 해당돼요. 우주에 해당하고, 세상에 해당하고, 인간에 해당돼요. 자, 현재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이 개념은 예를 들면 시대, 전체성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삼국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최첨단화된 대한민국,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현재 개념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러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과거, 2024년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고, 2068년 전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어. 구석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신라시대 그 봉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현재에 안 살고, 저 과거에 그 폐습, 고루한 그 사상체계, 낡은 가치척도, 이거 다 뭐냐면 현재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대께서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가요? 이 말이에요. 현재, 이게. 자, 그럼 현실은 뭘까요? 현실은 뭐냐면 그런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대께서는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예요. 얼마나 현실적이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건 또 무슨 뭐냐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죠? 이제 젊어.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맨날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부모님한테 기대가지고 용돈 줘, 어째 쌓고 뭐 지가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나도 안 해. 이 사람은 현실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너 현실이 지금 어쩌는데? 오히려 계속 비현실적인 삶을 스스로 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앞으로 미래가 뭐가 돼? 이런 개념이거든요. 현실. 어떤 상태로 지금 서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게 세상 개념이에요. 여기는 우주 개념. 이게 시대 개념이라면 이게 역사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현상은 이걸 다 아우르는 개념이겠죠. 현상.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그대께서는 얼마만큼 이르러 계시는가요? 이 개념이라는 거죠. 자리예요. 확충. 그죠? 이것과 두 개를 하나를 아우르는 개념이 되겠죠.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그죠? 현실,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현상, 얼마만큼 이르러 있는가? 이 세 가지는 뭘 좌우하는 거야 될까요? 이 세 가지가 본인의 성공적 삶을 좌우하는 요소예요. 진정으로 성공적 삶을 살려면 현재에 살아야 하고, 과거에 살지 말고 객기묵은 낡은 관념에 살지 말고 폐습화되어진 이미
가고 없는 거기에 쩔쩔매고 미련 갖고 살지 말고, 그죠? 현실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실에. 자신의 현실을 철학해, 직시하고, 이 현실부터 출발점으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한다. 그죠? 현상. 내가 얼마만큼 이르러 있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하면서 더더욱 이르러 가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래야 성공적인 삶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에, 그럼 우리는 이제 현재 어찌해야 되냐면 열심이고 현실에 투철해야 해요. 현실에 투철하며 현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고리 버리지 말고 현상에 치밀해야 돼요. 치밀히 투철하며 현상에 치밀한. 자, 요게 이게 성공적 삶을 좌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면 우리는 현재의 열심이고 현실에 투철하며 현상에 치밀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랬을 때 성공적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죠. 성공적 삶의 좌표가 되죠. 이게 성공적 삶의 좌표가 되죠. 우리 성공적 삶의 X축, Y축, Z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열심이고, 현재의 열심이고, 현실의 투철함, 현상의 치밀한 나. 그러한 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성공적 삶의 좌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이루어가야 돼. 그러면 이 삶이 뭐냐면, 우주적 삶, 세상적 삶, 인간적 삶. 이걸 다 아우르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진정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가, 아니면 초원에 서 있는가, 안정적으로 서 있는가, 이거부터 가르쳐줘요. 일깨워줘야 해요. 현재를 먼저 현재를 깨우쳐줘야 해요.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게끔 해줘야 돼. 엉뚱한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이거 도대체 될 수 없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줘야 되고, 현상. 본인에게 이르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상.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많은 현상, 예를 들면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유독 오늘 무슨 일이 자주 반복이 되네. 예를 들면 사람한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번호판이 같은 번호가 계속 보여. 이런 거 현상이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건 반드시 그 본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상이 치밀해야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물연상, 삼라만상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 정립, 각성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성공적 삶으로 가요. 이게 성공적 삶의 좌표. 멋지죠? 그죠? 현재 열심이고 현실에 투철하고 현상에 치밀한 나. 이것이 내 성공적 삶의 좌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꿈은 뭐냐면 이 현재와 이 현실과 이 현상, 꿈은 그가 성공적 삶을 이루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했죠. 그래서 꿈은 뭘로 그 내용을 이루게 되냐면 그의 현재와 그의 현실과 그의 현상이 어떻습니다라고 일러주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한 셀프 메시지, 그러한 하늘의 계시와 같은 거예요. 이게 꿈이야. 이 현재와 현실 현상을 이게 다 나의 모습, 나의 모양, 나의 양태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화상이라고 해요. 자화상. 가장 본질의 자화상. 내가 나를 그리는 게 자화상이죠. 그죠?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내 영혼, 신의, 자기 자신, 가장 본질의 내가 겉으로 드러난 나를 통틀어서 스스로 그리는 자화상인 거예요. 이 자화상은 현재와 현실과 현상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꿈은 바로 나의 얘기인데 어떤 구체적인 나의 얘기냐면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과 나의 현상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더 풀어보자면 내가 얼마나 현재 열심인가, 열심 안 하고 계세요, 이거를 일리는 메시지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현실 투철한가, 요거 보완해야겠어요, 이게 꿈으로 된단 말이에요. 현상,
항상 지나치지 말고 그거 이런 의미가 있어. 왜 그거를 핵심 키인데 그걸 버려버리세요. 취미라 하지 못한 어떤 게 있으면 거기 꿈으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과 나의 현상이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액면 그대로 100% 왕성한 상태에 영원해서 이 천천히 많은 상태 물질신한테 쫙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시작하는 메시지. 너무 멋지다. 이게 꿈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밤에 꿈을 통하게 되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 다 꿈이 있잖아. 그 이상의 그 희망이 있잖아. 그게 꿈입니다. 그죠? 왜 말이에요?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과 나의 현상 액면 그대로 항상 100% 그대로 나한테 일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하고 있어요. 이건 부족해. 이건 이거 고쳐야겠네요. 이런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통해서 더더욱 성공적 삶으로 내 삶을 일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꿈이 참 은혜롭죠.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너무 멋지다. 그래서 꿈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요. 스스로 열리운 온전한 삶의 기록. 누구의 기록? 내 삶의 기록. 내 삶의 기록이란 뭐예요?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과 나의 현상. 이러면 내 삶의 기록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기록이 항상 실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관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남이 관찰하냐? 그럼 내가 뭐 꼭두가시 아니고 본질의 자기 자신. 본인의 영혼 속에서 이것이 다 이게 그 홍갑의 그 사후 메커니즘하는 말씀드려요. 그게 다 저장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기록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제목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자신이 그 본인을 가장 잘 알겠죠.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데 거짓말 살짝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거짓말 하는 순간 나는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꿈은요, 오직 나에게만 작동되어지는 나만의 고유한 영역인 거예요. 각자 저마다의 꿈은. 누구도 그걸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신성 불가침의 대서사시. 그게 꿈인 거예요. 스스로 열린 온전한 내 삶의 기록. 그것이 꿈이다. 이거 보세요. 누가 열어줬다가 아니죠. 스스로 열리운. 그러니까 이 꿈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 자신,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액면의 본질의 자기 자신, 그 영혼 속에 내 신의 참 나에서도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잠을 통해서 심연에 이제 왔으니까 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게 됐죠. 거기서 이제 열려. 이렇게. 열었습니다. 당신의 지금 자화상이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의 기록,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 그 온전한 삶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잘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가장 참된, 가장 차가우면서도 가장 진리고, 가장 가득 담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 삶의 기록. 이게 꿈이에요. 아우, 멋지다. 그저 너무 멋지다. 이러한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죠? 다가온 나의. 자, 이제 이게 앞권이에요. 가지각색. 가지각색.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아니, 이게 촬영이 몇 분? 이게 또 쉬었다 해야 되나? 너무 길면 들으시기가 좀 그러시겠더라고요. 몇 분? 38분. 이게 조금. 그럼 이것까지 하십시다. 네. 자, 요거 이해했죠? 이거 멋지죠? 현재 열심이고 현실에 투철하며 현상에 친밀한 나. 이것이 내 성공적 삶의 좌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러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삶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고책체 기체. 얼음처럼 단아하고 물처럼 유연하며 수증기처럼 허럽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자신을 꽃펴가야 하는 겁니다. 그죠? 멋지다. 자화상. 그러니까 꿈은 자화상이에요. 그야말로 바로 나의 이야기. 스스로 열린 온전한 내 삶의 기록. 그 자화상인 거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걸 들으신 분들은 개꿈이야 이런 표현을 안 하시겠죠.
걔 꿈은 일체 없어요. 일체 없는 거예요. 모든 꿈은, 어떤 꿈이든 모든 꿈은 바로 나의 이야기로서 어마어마 스스로 열려 못하는 내 삶의 기록, 그 자화상인 거예요. 가장 본질의 내 모습, 나의 스승의 지엄한 가르침, 그거의 꿈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참으로 바르고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하늘의 은혜, 하늘의 계시와 같은 거예요. 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가지각색. 자, 다가온 나의 가지각색. 참 이게 멋지죠. 원래 이제 가지각색이라는 게 이게 특유예요. 이거는 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순 한글이에요. 근데 각색은 이제 한자로 쓰면 쓸 수가 있지. 각색, 각자의 색깔. 원래는 이제 가지각색이라는 게 뭐 모양이나 성질 이것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막 그야말로 여러 가지입니다 이 말을 가지각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말도 하잖아. 참 사람 참 가지가지한다. 여러 가지를 한다 이 말이잖아. 한두 개 정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가지가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색. 우리는 다 저마다 각색 저마다 색깔이 다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누구는 온순하고 친절하고 그 자상한 색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누구는 유독 격팍하고 아주 그냥 악당 같은 참 못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처럼 요런 색깔을 띠고 있는 이도 있고 참 각색. 그죠? 누구는 어떤 걸 굉장히 노래를 잘 하시는 본인의 색이 있고 누구는 춤을 잘 추시는 분, 누구는 글을 잘 쓰는 분이 있고. 그죠? 그래. 이제 가지각색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한글은 진짜 그 양자역학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밤. 그럼 하나만 있어요. 이게 다크도 있고, 또 밤은 영어로 먹는 밤은 그 밤도 있고, 아니 중첩도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 우리 한글 하나의 표현 속에는 실은 많은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자체가 한글의 그 글자 한자가 다 양자 중첩상이 양자는 틀린다는데 이게 또 한글의 우수성이야. 오늘 한글 나이니까. 자, 요거 좀 볼게요. 가지각색은 자 이제 꿈의 내용까지 대체적인 꿈의 내용 이런 거구나. 꿈을 어떻게 꾸게 되고 꿈의 내용 어떤 거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꿈의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이라 할까요? 요거를 이제 이해해 보시게요. 이 가지각색 이거를 요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또 수많은 의미가 중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게. 근데 이런 꿈들이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꿈이잖아요. 꿈을 꿨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그 꿈이 뭔 소용이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유념해 보시면 내가 알아먹을 수, 내가 인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지의 세계, 기지의 세계. 기지의 세계는 이미 알고 있는 꿈으로 도모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미지면 이거를 뭐 있어도 없는 것 같지. 근데 내가 모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중간에 능히 알 수 있어요. 알미 가능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꿈이 뭔지. 그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꿈의 중심 메시지, 대강의 줄거리, 핵심 요지, 요거를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각색되어져요. 왜 영화나 드라마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시나리오, 대본, 각본이 나오죠. 그것들이 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얘기를 그거에 맞게끔 각색하는 거예요. 이걸 각색한다 그러죠. 거기에 맞는 색을 입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각색이 되면 어쩌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거하고 약간 달라져. 여기에 맞도록 최적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핵심 요지는 그대로 옮겨가. 근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시청각으로 가능해서 눈치챌 수 있게끔 각색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드라마로 각색돼야죠. 드라마로.
그래서 꿈은 한편의 드라마인 거예요. 다 꿈 꾸시니까 아시잖아요. 꿈 꿔보면 누가 등장하고 무엇이 등장하고 무슨 사물현상이 나오고 그걸 이렇게 하고 저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한편의 드라마예요. 그렇잖아요. 각색된 드라마. 근데 어떤 각색된 드라마냐면 가지할 수 있는, 능히 알 수 있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각색된 드라마입니다. 이 말이에요. 꿈은. 그러면 꿈은 나에게 다가온 나의 이 자화상, 바로 나의 얘기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각색되어진 드라마입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가지각색.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각색되어져서 드라마로 펼쳐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꿈을 꾸면 내가 생명부지의 사람은 거의 등장치 않아요. 왜냐면 내가 못 알아볼 거 아니야. 인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주로 내 주위에 있는 인물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가 각성된 상태에서 알고 있는 이들이 주로 등장인물이. 거기에 이제 배역이 정해져. 누구는 주연, 누구는 조연, 뭐 이렇게. 거기다 이제 온갖 소품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물기사 들으면 이제 사건, 사고, 뭔 드라마가 되려면 뭔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얘기거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이다. 그렇게 각색이 되어지는 거다. 여러 가지가 그렇게 각색되어져서 한편의 드라마로 반영되는 게 꿈입니다. 이 내용들을 드라마로 각색시키는 거예요. 참 멋지죠. 자, 그러면 가지각색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꿈을 우리는 어떻게 꾸게 되냐면, 이제 여기 시면 있는데, 자, 요 자화상이라고 했죠? 나의 자화상. 이게 꿈의 내용이라고 했죠?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과 나의 현상. 이 스스로 열는 언제나 삶의 기록이, 이 자화상이, 제 첫 자리가 시면이죠. 시면이 내가 잠으로서 시면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꿈하고 내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꿈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꿈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잠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이리 오라고. 시면으로 젖어들라고. 그러면 꿈이 애초에 여기 있냐면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는 뭐가 시작이에요? 요게 시작이에요. 바로 나의 얘기, 이 자화상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면에 가서 자리 잡아 있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면으로 이관돼요. 자화상이 시면으로 이관돼요. 그러면 시면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밤에 잠들면, 그러면 이제 천진난만한 상태가 됐잖아. 물질 육신. 그러니까 물질 육신은 아무 의지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영혼이잖아. 영혼자에서 왕성한 상태가 돼가지고 너의 현재와 현실과 현상, 너의 자화상이 이런 거예요 하고 여기서 꿈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꿈을 꾸는 것은 먼저 이 자화상, 바로 나의 얘기가 준비돼가지고 그것이 시면으로 이관되어져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물질 육신은 천진난만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과 물질 육신의 관계는 뭐냐면요. 영혼은 물질 육신의 이거예요. 주인. 여기서 이 한글 주인이 아니죠. 여기는 저 화면에 안 나옵니다. 영혼은 물질 육신의 한문주로 된 주인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집이 있으면 이 집의 주인, 이 개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주인 그래놨잖아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예를 들면 삼국지나 저기로 보면 주군 개념, 주군. 황제폐하, 임금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영혼이, 무엇에 대해서, 물질 육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신이죠. 물질 육신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임금 개념이고 물질 육신은 신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상태가 임금과 신화 상태가 온전히 구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임금의 명에 의해서 신화가 움직이죠. 근데 신화가 이미 어떤 걸 딱 가치조건 이미 결정 딱 해놓고 있어버리면 하나도 이게 실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화가 천진난만한 상태가 되지 않은 거야. 바로 명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꿈은 돈은 비구차되어 있음의 대표이고, 꿈은 뭐라 그랬어요?
비구체화된 있음의 전령이라고 했잖아요. 전령.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 전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이 주군의 뜻이, 이 임금의 뜻이 바로 물질 육신에게 전달돼요. 완전히 100% 천진난만한 상태에 100%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만 그러겠어요? 원래 이 영혼 여기가 무한한 동력 말하자면 수원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육신 천진난만한 상태가 딱 돼 있어야 이 무한한 동력이 말하자면 이 저지 100%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 감소를 확실히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원상태가 되고 더 활력을 찾고 피곤도 쫙 풀리고 언제 끝난 듯이 또 새로운 하루를 혈기왕성하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우리 인체의 신비가 완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영혼은 물질 육신의 주군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지금 영혼에서 이게 꿈이 준비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꿈은 비구체화돼서 즉 주군의 명령을 하다라는 전달하는 전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달하려고 주군의 명을 받고 자화상 이 나의 얘기 명을 얻고 시면에 와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서 시면으로 오길. 그냥 왔어. 거기서 이제 드라마가 펼쳐 가지각색으로 이 나에 대한 얘기 드라마를 이미 각색을 해놨자 이게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자, 이걸 조금 자세히 볼까요? 자, 시면으로 이관돼요. 자화상이 이 나의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가 시면으로 이관돼요. 시면으로 이관돼 딱 돼 있어. 그러면 잠이 들죠. 그러면 어쩌냐면 물질 육신이 천진난만한 상태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쩌냐면 우리 물질 육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뇌죠. 뇌. 우리의 뇌죠. 자, 그러면 영원히 물질 육신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면으로 이관됐잖아. 이 꿈이 바로 나의 이 자화상, 나의 현재와 나의 현재와 나의 현상. 그러면 시면에서 그 영혼에서 주군이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뇌한테. 그의 뇌, 물질 육신의 뇌를 자극하게 돼요. 뇌를. 그래 가지고 이제 뇌에서 구체적으로 각색되어져. 드라마. 자, 요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뉴런이거든요. 뉴런. 이거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이 우리 뇌는 실은 다 뉴런으로 돼 있죠. 뉴런이라는 게 세포거든요. 세포. 신경세포라 그래요. 신경세포. 우리 뇌 속에는 거의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각자 독자적인 세포로. 독자적인 신경세포로 1000억 개가 우리 뇌를 형성하고 있어요. 뇌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 인지, 각성, 뭐 이해, 정립, 사고, 감정, 이 다 뭐가 하는 거냐면 뉴런이야. 뉴런. 이 신경세포에 의해서. 그럼 또 이 신경세포는 어쩌냐면 뭐에 의해서 그게 되냐면 정보가 입력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내 피부로 촉감으로 느낀 거. 우리 왜 소위 제기에서는 안입이설신이라고 그러잖아. 육경. 이런 것들로 통해서 외부 세계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제일 먼저 뉴런으로 가서 뉴런이 입력이 돼요. 이 뇌를 자극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뉴런이 1000억 개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000억 개가 그 하나의 사물현상, 그 하나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여기서 총화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뜨거운 물주전자가 있어. 그러면 뜨거운 물주전자 손을 딱 댔어. 자, 촉감으로 정보가 하나 입력된 거야. 이전에 어떤 정보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럼 이제 어쩌냐면 이게 하여튼 이상해요 하고 어쩌냐면 요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게 최고 사령부잖아요. 여기 먼저 보고가 돼요. 그럼 어디에 보고가 돼요? 뉴런에 보고가 돼요. 뉴런에 자극을 줘요. 이 사람 반응이 전에부터 이 사람 이 반응이 왔어요. 그럼 뉴런에서 그거를 이제 1000억 개의 뉴런이 이제 이렇게 소통해. 저거 뭐야? 저거 뜨거워요. 그럼 저거 손 불탈 수 있어. 빨리 빼야 돼요. 그럼 이걸 최종 판단해갖고 여기서 다시 반대로 여기다 갖다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근육 이런 거, 이 살 이런 것이 바늘을 빼! 그럼 쫙 빼! 근데 이게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만약에 이게
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이미 요만큼 타버렸을 거야. 되는 순간 톡톡 빼.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우리 제일 첨단화된 완벽한 센서. 고급지고 고급지. 양자 컴퓨터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자명적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역시는. 영어는 나침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인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심연으로 이관됐죠. 그 자화상이.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심연에서 영혼이 죽은이니까 잠들어 있어. 천진난만한 상태가 됐죠. 물질역시의 사령관은 뇌죠. 그래서 뇌를 자극해요. 뇌를 자극한다는 것은 신경세포, 뉴런에다 통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꿈이 와 있다. 이 꿈을 드라마로 각색해라 라고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비구자에 있으면 전령이에요. 전령. 자,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 꿨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자세히 볼까요? 야, 이게 가지각색이거든요. 가지각색은 실은 뭘 얘기하냐면 이 뉴런을 얘기해요. 자, 봐요. 어떻게 생겼냐, 뉴런이. 여기다 하면 되나? 잘 보이게끔 얘기했는데. 여기다 하면 되겠다. 여기 좀 지우고. 소목적 삶에서. 자, 요거 지우고. 여기는 화면에 잘 나오죠? 다 이제 아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뉴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가 비스꾸렁이 그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 대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뉴런, 신경세포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 나뭇가지 같지 않아요? 나뭇가지? 그래서 실제 이름이, 이제, 여기가 이제 뉴런 세포 핵이고, 요렇게 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튀어나와 있는 이거를 돌기라 그래요. 돌기라 그러는데, 요거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돼 있잖아요. 가지. 그래서 여기를, 참 멋지죠. 가지 돌기라 그래요.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상돌기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숫자가 나무 숫자. 나무 모양의 돌기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이 나뭇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돌기 또는 수상돌기라 그래요. 가지. 이 가지각색이 누런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돌기죠. 근데 요거는 전혀 다르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그냥 긴 축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인데 이거는 마치 어떻게 생겼냐면 축이 하나 이렇게 쫙 연결돼 있고 그 동그랑땡 그 소세지 요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렇게 소세지 그 엮어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 그래요? 요만한 동그랗게 그 소세지 이게 쭉 비엔나 소세지 뭐 그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가운데 이게 축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축삭돌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입력부예요. 여기서 정보가 입력이 돼요. 요 가지로 요리로 입력되고 축삭돌기를 통해서 출력돼요. 그러면 이제 이 출삭돌기로 이제 출력이 되면 또 어쩌냐면 이게 저렇게 간다 그랬죠. 그렇게 또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니야. 또 이 뉴런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이제 가지돌기, 수상돌기 이렇게 돼 있고 축삭돌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입력됐죠? 그럼 요리 타고 여기로 가요. 그럼 여기 축삭 말단이라고 해요. 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그 다음 뉴런하고는 이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 그래서 개별세포예요. 개별세포. 각자 독자적인 세포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냅스라는 개념이 나오죠. 엔돌핀 또 뭐 있어? 세로토닌 뭐 신경 전달 물질 있죠. 여기는 떨어져 있어. 근데 여기에 정보가 1이 오면 그 다음 걸 연결할 때 어쩌냐면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톡톡톡톡 가서 이
이 다음에 수상돌기에 가서 딱 이 접목을 하게 돼. 그래갖고 여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여기 가서 또 전달하고 이러겠죠. 자, 이러는데 그냥 요 기능만 있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여러 다발을 뻗어가지고 어떤 거는 오히려 반대로 돌아와 얘한테. 처음에 입력은.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거 좀 억제가 돼야겠어. 과도해 하면 그게 또 여기 와서 입력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이 항상성,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너무 과도하게 쫙 가버리면 나중에 폭발이 일어나 버리게?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질이 막 나 있어. 그럼 계속 성질내면 큰 사고 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어떤 경우 이성 쪽이 뉴런이 반대로 여기다 첫 입력부에다가 입력을 해. 억제해라. 그래 이제 이성적으로 활동. 이래가지고 여기 뇌에서 다 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뇌에서 어떤 이 신경세포, 이 뇌에 작용이 됐느냐. 여기에 이제 그 호르몬이죠. 신경전달물질. 그걸 뭐라고 하노? 신경전달물질. 뭐 이게 또 용도와 기능 이게 또 다 다르거든. 여기서 이제 적정선을 찾아가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뇌가 문제가 생기면 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매 같은 거.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진짜 가지죠, 가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축삭돌기를 거치면서 이제 구체화되어져요. 각색되어진단 말이야. 이걸 예를 들면 1000억 개를 거친다 생각해요. 그럼 서로 피드백해요. 서로 이야기 나눠요. 실은 이 개별 세포끼리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이거를 최적화의 드라마로 각색할 거냐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본 시나리오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 자화상이 시면에 이관되어진 그것이 근본 시나리오예요. 마치 텔레비전 수상기 같아요. 본 방송국에서 일이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물질 육신과 같아. 저거는 가만히 있다가 그게 오면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다. 그래서 영혼이 물질 육신의 주인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본인이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자 없는 나룻배예요. 이게 임자다 이 말이죠. 주군이라는 말. 근데 나룻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룻배가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그냥 방황하고 정처 없고 나그네 같은 사람을 일생을 평생을 그렇게 선고해가 헛된 삶을 살아간다. 허망한 삶.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넌 영혼이 없는 말을 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뉴런 신경쓰고 가지각색. 이 뉴런에서 이 신경세포에서 드라마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원본 시나리오를. 이게 꿈의 작동 메커니즘이에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그 뇌과학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뇌과학. 그래서 진정으로 뇌과학이 되려면 지금 뇌과학은 이 개념이거든요. 물질, 육신, 단위 이 개념에서 뇌과학을 얘기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반쪽이란 말이야. 절대로 그 이상을 밝혀낼 수가 없어. 영혼의 뇌, 영혼과 같이 어우러진 인체로서 뇌에 대한 이 추구가 되어져야 가장 온전하게 뇌과학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면이라고 하는 물질육신이 밖에 있는 개념이거든. 이것의 주군이 영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질육신에 보이는 그 뇌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발단부터, 그 처음부터. 그죠? 이건 뇌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안과 밖에 동시에 다 있다고 그랬죠. 자, 봐요. 그럼 우리 물질육신 심장이 있죠? 그럼 이 심장만 있을까? 그럼 그걸로서 심장 다 할까? 이거는 물질육신의 물질 개념으로서 심장이죠. 자, 그럼 영혼의 심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장을 온전히 치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육신, 물질화된 그 심장도 다스려주면서 더더욱 본질적인, 왜냐면 이게 주군이니까, 여기가 주인이니까 여기가 근본적으로, 즉 영혼의 심장,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어져야 온전히 그의 심장이 발딱발딱 살아납니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육신 개념에 팔만 있을까요?
영혼의 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신이 그래요. 물질 육신의 엉덩이만 있을까요? 영혼의 엉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모든 병의 가장 근본은, 그 원인은 뭐냐면 영혼이 찌든, 영혼의 병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물질 육신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온전히 치료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의 영혼을 다스려준다. 영혼을 가장 왕성한 상태로 있게 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봐요. 이 영혼이 왕성한 상태가 준비됐는데, 그 이전에 이 자화상, 바로 나의 얘기, 그죠? 이것들이 이미 와서 자리하죠. 그로써 얘가 진화를 이루거든. 더 큰 참나가 되거든. 그럼 이거는, 이 개념은 뭐냐? 이거는 영혼 밖에 있는 개념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빙산이니까 빙산의 본체 개념이에요. 사랑 개념이에요. 우주적 사랑. 그것이 와서 우주적 내면화라고 했죠. 내면화로 꿈이라는 걸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자리하는 거죠. 각색은 여기서 하고, 뇌에서. 뇌의 명령을 내려서. 뇌에다가, 이 뉴런에다가 이 시면에서 이 의도를 통보를 해요. 대강의 줄거리가 이런 거고, 대체의 내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만 통보를 해요. 그러면 신화가 알아서 뇌에서 이 신경세포, 이걸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해가지고 각본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드라마로. 그래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의 작동 메커니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의 애초, 처음 시점은 가장 참다운 해답은 뭐냐면 여기죠. 즉, 사랑이라고 하는 빙산의 본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그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의 본질적인 본질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그게 자리하지 않았어. 그거는 가서 이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응?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것이 참다운 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 자신이 이러한 참다운 해답이 다가올 수 있도록 스스로 삶에서 다가가는, 그죠? 그런 진지하고 깊은 삶을 살아가면 얘가 다가오게 돼 있어. 이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화, 진보, 성장, 발전을 도약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마저도 자신이 읽어가는 개념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참다운 해답이죠? 이게 이제 요 상태에서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다 얘기했으니까,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드릴 말씀이 많아서. 자, 이게 있죠. 두 가지죠. 귀납적 추구. 귀납적. 그 다음에 하나는 연역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귀납적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예요. 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로. 그죠? 최종적인 그 진리, 진실에로 다가간다. 이게 귀납적 추구, 귀납적인 방법이거든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정반대예요. 아예 해답,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별해보자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개체성에 해당해요. 개체적 추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하나 낱개의 사물 현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합법지성, 전체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귀납적 추구거든요. 그래서 개체성에 해당하는 추구란 말이에요. 근데 연역적인 아예 결론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결론이 하나하나한테 임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체성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참다운 해답이 아예 풀어져서 하나하나로 개별화되는 개념이고, 요거는 참다운 해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개별 하나하나 다 만나고 접근하고 알고 녹화하고 해가지고, 아, 참다운 해답이 이거구나라고 그 최종적 결론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 금명이 들어가요. 참다운 해답 여기죠? 아직 이관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결론이 안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영혼 본인의 가장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시작을 하고 아무리 가도 어떻게 되냐면 이 귀납적 추구가 되지. 개체적 추구. 그러니까 어쩌냐면 참다운 해답을 구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참다운 해답을 찾으려고 수도하고 수련하고 하다가 자신의 헛된 망상,
번뇌, 망상, 기존 자기, 자신의 환상 이쪽으로 왜곡되어지는 쪽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야. 이래서 많이 굴절되고 왜곡되어져요. 자신은 바르게 산다 하면서도 이것이 진리야 라고, 이것이 진실이야, 이건 난 다 이루었어, 나는 죄를 위해서, 나는 미를 위해서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무엇이 가장 언제나 마땅하겠어요? 연역적 추구. 이 최종 결론이, 그 진리와 그 진실, 그 진정이, 그것이 이관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 그렇게 자신이 그 여건을 마련해. 그 잔 속에 담긴, 말씀드렸죠, 커피 잔 속에 내려앉아. 이게 잔이라고 했잖아요. 잔 속에 내려앉아. 그러려면 어째야 돼? 내가 다가가야 해. 그러면 다가온다. 우리로서 상호작용. 이게 만약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참다운 해답이 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자, 봐요. 지금 가을이죠. 냇가에 발을 담갔더니 아, 차가워. 그 다음에 저기 감이 익어가네. 그 다음에 하늘이 높네. 말이 살찌네. 아, 가을이구나. 이게 이제 귀인업적 추구거든. 개별 사물 현상을 보면서 계절이 무엇이고 이 최종적 결론에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역적인 건 뭐냐면 가을이야. 가을이니까 열매도 열고 조석으로 온도 차이도 생겨나고 모기도 없어지고 가을이니까 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연역적 가을이야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귀납적 차가워. 말이 살찌고 저기 했는데 아야 보니까 내가 두꺼운 옷을 입고 방에 불도 넣네. 요거 몇 가지 보고 겨울이야 이래 버리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을인데 겨울이야라고 판단해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거잖아요. 전혀 다른, 현재도 안 살고 현실적인 삶도 안 돼 버리는 거야. 현상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거야. 여기서 아주 사생결단이 나는 거예요, 실은요. 다가가고 다가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여기를 딱 끊어놓고 내가 하면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지금 새 시대, 새 역사, 새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이거 전체가 통째로, 세트로 그 메커니즘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굉장히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 이해했죠? 멋지죠? 다가온 나의 그것이 꿈이다. 내가 치면으로 젖어드는 잠을 통해서 다가갔더니 다가왔어요. 뭐가요? 바로 나의 얘기가요. 나의 자화상,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과 나의 현상에 대한 나의 진면목이 스스로 여기를 문제라는데 삶의 기록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형태로 다가왔어요? 드라마로 각색돼서 다가왔어요. 그것이 꿈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다 말씀드렸나? 꼭 말씀드리거나 꼭 빼먹는 거 있고 그러더라고. 여기에서 이 자화상이라는 거요. 자화상, 현재 현실 현상. 이게 자화상이 저마다에게 고유한, 아까 그 신성불가침에 대해서, 신성불가침, 신성의 얘기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은 요 본질적인 말이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만의 내밀한 그 설계도 개념이에요. 이 자화상. 그게 꿈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성적 삶이 잡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설계도. 어떤 데는 그 꿈이, 이 설계를 변경하는 꿈이 도모되지도 해요. 그럼 나의 근본을 아예 바꾼다. 내 심연, 내 영혼 자체를 다시금 재구성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밀한 저마다 세계의 설계도. 그게 자화성입니다. 와, 이제 다 이해했다. 와, 꿈 멋지죠? 자, 여기까지로 하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꿈의 구성. 또 멋지겠죠? 그죠? 네, 애들 쓰셨습니다. 네네. 네.